자, 2023년 6월 17일 문제 23번입니다. 6월 17일 문제 23번. 자, 다음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라이센스의 성격이 접근권일 경우에는 부여일의 수익을 인식하고 사용권일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일단 1번이 틀렸어요. 뒤바뀌었습니다. 첫 번째가 접근권이 아니라 사용권일 때 부여일의 수익을 인식을 하고요. 접근권인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요. 라이선스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접근권이 있어요. 얘는 부여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얘는 접근권은 사용 기간에 걸쳐 부여일에 수익 인식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을 합니다.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해줘요. 그러면 이 접근권, 사용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사용권, 영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장 대표인 것은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미 촬영해 놓은 거다. 촬영해 놓으면 우리나라에서 영화 촬영하면 해외에 수출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수출합니다. 그럼 그 영화를 뭐예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이미 다 촬영이 끝났잖아. 맞아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1년이면 2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용권이란 말 쓰는 건데, 자, 접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얘는 캐릭터 같은 거. 캐릭터가 여기 만들어진 캐릭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 잘 나가는 캐릭터가 뭐가 있어? 뭐 이모티콘 중에 잘 나가는 거 뭐 있어? 어? 티니핑.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얘가 한 번 출시되면 끝나는 게 아니지. 계속 신제품이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쵸? 그 신제품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내가 계속해서 돈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출시되는 모든 것이 그 캐릭터는 내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접근권이 된 거야. 영화를 여기 잠깐만 범죄도시를 1, 2, 3, 4까지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뭐 5가 나오든 6가 나오든 다 내가 권리가 있다? 그건 아니죠, 그쵸? 4를 촬영했으면 4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치? 계약을 맺으면 그건 사용권인 거예요. 5가 나오면 5는 다시 또 사용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신제품에 대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번엔 틀렸어요. 자,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 충성 제도의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된 거래 가격은 계약 보책을 인식하다가 보상을 제공하는 데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커피를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 봐봐. 커피를 팔았어요. 차변에 현금 10,000원. 대변에 매출이 10,000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커피숍 가면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주죠, 그쵸? 찍어주지 않니? 찍어주시겠지? 이렇게 10번 받아오면 커피 한 잔 무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도장 하나에 얼마치 값어치가 있는 거야? 1,000원어치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커피를 사 먹었는데 도장 하나를 빵 받았어. 그럼 이 도장 하나가 그쵸?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10개 찍힌 도장을 가지면 커피 한 잔이 무료래. 그럼 도장 하나의 값은 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은 9,000원만 인식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1,000원은 뭘로다가 계약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몇 번 나올까요? 10번 나오겠지, 그치? 10번 나올 거야. 그래서 다 나오면 나중에 이제 쿠폰 가지고 오면 뭘 줘야 돼? 커피를 한 잔 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차변에 뭐가 없어지면 돼요? 계약 부채가 10,000원이 없어지고 그때 가서 쿠폰 사용액은 매출로 10,000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에 가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 충성 제도의 경우 보상 점수에 배분된 거래 가격을 계약 부채로 인식하다가
보상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보상을 제공했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해줘야 된다. 자, 확신 유형 보증에 대해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회계 처리를 따르면 되는 거고요. 위탁 판매에서 만약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 전에 제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면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해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위탁 판매에서 수탁자는 단순히 부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문장은 뭐예요? 단순히 부탁만 받은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건 수탁자가 구매한 걸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24번 문제를 보시면 4월 1일에 기계장치 주문 제작 계약을 맺었어요. 총 계약 금액은 2,400만 원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2,400만 원. 자, 2,400만 원 수주해서 2001년도 중에 완료해서 고객에게 납품하였다. 주문 제작 계약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01년도에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몇 년도에 완료해서 납품을 했다고 해서 2001년도에 그리고 물음도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01년도 걸 물었습니다. 자, 주식회사 3일이 만든 기계장치는 주식회사 3일에게 대체적인 용도가 없으며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주식회사 3일에게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맨 끝에만 집행 가능한 금액이 없을 때는 집행 가능한 지급 청구권이 없을 때는 납품 시점에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납품 시점에 납품을 몇 년도에 했다고 그랬어요? 2001년도에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모두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답은 얼마가 답이 되는 거야? 2,4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진행 기준이 아니라 다시 무슨 기준이 아니라 진행 기준이 아니라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냥 완성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라 라는 얘기예요. 거기 밑에 보면 청구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익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다만 청구권은 없어도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가요? 청구권이 없어도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청구해서 돈을 받긴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약서상에 청구권이 없으면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문장을 볼 필요가 없다고요. 얘들아, 그 계약원가 진행률로 계산하는 거 그 밑에 문제도 있는데 그건 지금 청구권이 있을 때 그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24번은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진행률로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냥 무슨 기준? 완성 기준으로 해서 완성돼서 인도 시점에 그냥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스타일을 보고 이거 진행률 문제네 라고 해서 막 공식 써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5번. 자, 단기 계약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봐요.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 하면 진행률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적 발생 원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누적 발생 원가 나누기 총 예정 원가를 해주시면 얘는 누적 진행률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적 진행률. 아까는 똑같은 문제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연도만에 진행률이 25%, 총 계약 원가는 15,000원이다. 여기 봐요. 15,000원. 25%예요. 두 번째 연도는 60%에 16,000원이다. 얘가 16,000원이고요. 얘는 60%래요. 그럼 답 나와. 네. 여기 볼래? 아까처럼. 얘 곱해주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요? 25, 10. 3,600, 250원? 3,700. 50원, 3,750원. 얘는 곱해주면 얼마 나오죠? 9,600원. 이렇게. 물음이 뭘 물었어요? 단기 발생 원가를 물었으니까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치? 3,750원 빼주면 5,850원.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건설계약의 수익과 원가 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이 옳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계약과 관련된 계약 수익과 계약 원가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 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문장이 어려울 때는 핵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이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진행률을 기준으로, 얘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건설 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 주시면 돼요. 2번,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하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쵸?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된다.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총 계약 원가가 총 계약 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 미래의 손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상되는 손실에 밑줄 치고 미래의 손실 이렇게 써보세요. 미래의 손실. 그래서 미래의 손실을 땡겨서 미리 인식을 합니다. 자,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밑줄 쳐주세요. 없는 경우, 이게 동그라미 1번 문장이랑 상대되는 거지 그런 거지. 없는 경우에는 계약 수익은 계약 원가 범위 내에서 밑줄 쳐주세요.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금액만 인식하며 발생한 계약 원가는 모두 당일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여러분 여기 잠시만요. 우리 공식이 계약 수익 마이너스 계약 원가는 계약 이익이죠. 맞아요? 그래서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있는 경우에는 여기 잠깐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얘가 10,000원이야. 얘가 10,000원이야. 건설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10,000원이고 얘가 만약에 40,000원이야. 진행률이 30%면 3, 40에서 12,000원 이렇게 해서 2,000원의 이익을 계산을 했죠. 그쵸? 네, 이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 1번 문장.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진행률을 계산해서 공사 수익을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동그라미 3번 문장은 뭐예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없으면 진행률을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 계산할 수 없다고요?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 봐봐. 원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00원이라고 그랬죠, 그쵸? 그럼 10,000원 원가 범위 내에서 10,000원 중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잘 봐. 발생한 원가 중 수익으로 인식하라고 했으니까 이 수익은 10,000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 10,000원 중 수익을 인식하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계약이익은 0보다 또는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그치?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고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그러면 진행률을 추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기 발생 원가는 있는데 수익을 추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얘를 모르니까. 그러면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10,000원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하겠다. 그러면 최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보다 작은 0이 나오거나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 의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진행률을 산정할 때 4번 보시면 투입법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투입법이에요. 얼마만큼 투입했느냐. 내가 예상하고 있는 공사원가가 100,000원인데 60,000원 투입했다. 그럼 진행률이 60% 나오죠. 이걸 투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행 정도를 나타나지 못하는 투입물도 포함해서 진행률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산해? 그쵸? 얘네는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자,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확정 기여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기여금의 운용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 틀렸죠? 여러분 확정 기여는 뭐예요? 매년 말 퇴직금을 정산해서 종업원의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 납부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정 급여 제도는
기업이 기여금을 투입함으로써 퇴직급여와 관련된 모든 의무가 종료된다. 1번과 2번이 바뀌었어, 그렇지? 1번이 뭐예요? 확정 급여형이고 2번이 뭐예요? 확정 기여형이죠. 1번, 2번이 바뀌었습니다. 1번과 2번이 바뀌었어요. 1번은 확정 급여, 2번이 확정 기여라고 그랬어요. 3번은요. 확정 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 퇴직률, 임금 상승률, 할인율 등의 가정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동일한 값을 적용하면 안 되고요. 변동 값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종업원이 이직하거나 급여 인상률이 달라지면은 매년 퇴직금이 달라지겠죠, 그쵸? 네, 변동된 값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4번에 확정급여 채무와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28번 현금 결제액은 물었네. 현금 결제액은 뭐라 그랬지? 매년 말 공정가치를 측정한다고 그랬죠? 여기 다시 한번 써볼까? 현금 결제형은 매년 말 공정가치로 비용을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비용을 인식하는 게 현금 결제형이야. 자, 그래서 문장을 봤더니 나기술 씨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의 현금 결제형 주가채 보상권 27,000개를 부여하였다. 27,000개를 부여를 했대요. 곱하기, 여러분 여기 봐요. 매년 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 일단 첫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는 개당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25만원 나와 있죠? 25만원. 곱하기 몇 년 동안 근무하라고 했어? 몇 년 동안 근무하래요? 2001년도 1월 1일에 부여를 했는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1, 2, 3년간 근무하는 거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현금 결제요. 27,000개를 부여를 했다고 그랬고요. 매년 말 공정가치라고 했으니까 연말의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연말의 공정가치가 25만원 나와 있죠? 25만원 곱하기 3분의 1 3년 의무 근무기간을 해놨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2억 5천만원 22억 5천만원 V18고사정 맞죠? 그래서 분계는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차변에 주식보상비용 주식보상비용이 22억 5천만원 대변에는 장기 미지급비용이라고 했어요. 장기 미지급비용이 22억 5천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년도 거 계산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다음 년도에 또 뭐가 나와야 돼? 공정가치가 나와야 되겠지? 여러분 여기 잠시만 보게 들어봐요. 얘가 1차 년도고요. 그 다음 년도에는 이게 몇 개냐? 27만 개니? 27,000개니? 27,000개? 내가 순서도 못 알아보네. 곱하기 여기 봐요. 이게 첫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였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두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가 또 나와야 된다고요. 또 측정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공정가치가 30만 원으로 증가해서 얼마? 30만 원. 30만 원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년 달라진다고요. 30만 원. 곱하기 이제 몇 년 차가 됐어요? 2년 차가 됐죠. 누적된 거. 27,000개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앞에서 인식한 게 얼마 있어요? 22억 5천만 원 빼줘야지. 누적된 거에서. 그러면 39, 93, 27, 27에서 25, 4억 5천만 원 나오네요. 그죠? 4.5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 39, 93, 27 아니구나. 27 곱하기 2개가 들어야 되면 되겠지. 54억에서 22억 31억 5천만 원? 31억 5천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맞냐? 맞아. 네, 맞아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에는 주식 보상 비용 이렇게 주식 보상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31억 5천 대변에는 장기 미지급 비용이 31억 5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결제형에서는 공정 가치가 매년 같다 다르다 다른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값이.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 결제형이 아니라 주식 결제형은 부여일 현재 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거라고 했지. 공정 가치가 다 똑같다고요. 주식 결제형은 공정 가치가 매년 똑같은데 얘는 매년말 공정 가치로 하는 거니까 공정 가치가 매년 달라진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8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2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연법인세 관련된 설명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비동자산 비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초과 시점에 실현되는 경우에도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상화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연법인세 부채. 가상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그랬어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이연법인세 자산이죠. 3번이 틀렸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잔고 금액은 매 보고 기간 만에 검토한다. 이연법인세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 자산의 잔고 금액을 감액시킨다. 여기 잠깐만 보게 들으세요. 미래에 세금 낼 게 있어야 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지. 이연법인세 자산은. 자, 다시 한번.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의 세금이 줄어드는 거라고 그랬지. 미래에 소득이 있어야지 세금을 줄이지. 미래에 계속 적자가 날 것 같아. 소득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이연법인세 자산 필요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만 다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냐면 현재 법인세 많이 낸 만큼 미래에는 법인세를 어떻게 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그랬잖아. 한 번만 더 가자. 현재 우리 법인세법 배웠으니까 현재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추가 그죠? 이거 발생. 그리고 송금불산이 됐으니까 현재 법인세 늘어났지. 그러면 이 송금불산이고 미래 뭐가 나와야 돼요? 송금 산입이 나와서 법인세를 줄이지겠지. 조건이 있잖아요. 미래의 소득이 각산년도 소득 금액이 있어야 송금 산입이 써먹을 수 있는 거지. 미래에 계속해서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어차피 세금 안 내잖아, 그지? 뭐 세금 줄일 게 뭐가 있어? 없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자산 감액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이 어렵죠.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다면 밑줄 거기까지 쳐봐요. 혜택이 부터해서 높지 않다면 이걸 확 줄이면은 이익 발생 가능성 이렇게 써보세요. 이익 발생 가능성이라고 써보세요. 이익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세금 낼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익이 없으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없애버리라. 이연법인세 자산을 써먹으려면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얘들아. 이연법인세 자산을 써먹으려면 미래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과세소득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미래에 과세소득이 없으면 써먹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미래 과세소득이 없으면 써먹을 이유가 없다. 자, 이걸 이렇게 빗대어서 그냥 내가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은혜가 여기 봐봐. 차를 끌고 다녀. 맞지, 그치? 은혜 언니가 지금 차를 끌고 다녀요. 차를 끌고 다니다가 좋은 일을 했어. 길가에 사고가 난 사람을 수습을 해줬더니 경찰서에서 포상을 해주는데 돈으로 포상을 안 해주고 너 나중에 신호위반 하면은 딱지 낼 거 한번 까줄게 그러고 했어.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무슨 말인지 가세요? 자,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난 차량을 수습을 해줬더니 경찰서에서 착한 시민에서 포상을 해주는데 포상 상금으로 돈을 안 주고 미래에 너 딱지 끊으면 딱지 낼 거 한번 까줄게 그랬단 말이야. 좋죠, 그쵸? 근데 은혜 언니 난 내일 차 팔을 건데 그치? 차 팔았어. 그럼 그거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어 없어? 남한테 양도도 안 되고. 그럼 그 포상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애야 되겠지, 그치? 그렇게 개념이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30번 문제를 한번 보자.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조건 여러분 분계를 먼저 해보라고 그랬죠. 여기 볼까? 여기 봐요. 차변에 뭐? 법인세 비용.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는 미지급 세금을 먼저 쓰시고, 차변에 법인세 비용, 대변에 미지급 세금을 먼저 쓰시고, 여러분 괄호 안에 봤더니 2002년도 과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할 법인세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0만 원 나와 있죠. 오케이? 여기 얘가 40이래요. 물으면 법인세 비용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연법인세 자산부터 보자. 이연법인세 자산부터. 여러분, 작년께 얼마 있어요? 이연법인세 자산이 작년께 20만 원 있지? 여기 봐봐. 작년에 이연법인세 자산은 차변에 있었던 거겠지? 오케이? 그럼 올해는 대변에서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대변에 이연법인세 자산 20. 그대로 다 써봐요. 이렇게. 올해 또 이연법인세 자산이 얼마 생겼어? 5만 원 생겼지, 그치? 올해 거는 원래 차변으로 가면 되지. 이연법인세 자산 5만 원. 없어지는 거는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작년께 얼마 있지? 5만 원 있지? 얘 반대편에 가서 없애줘야 되겠지? 원래 이연법인세 부채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대변에 있었던 거잖아. 없애주려면 차변에 가서 없애주시면 되죠? 이연법인세 부채 5만 원. 자, 올해 법인세, 이연법인세 부채가 또 얼마 생겼어? 15만 원 생겼지? 이건 원래 올해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 15만 원 이렇게 가면 되죠. 됐어요? 그거 다 더해주면 얼마니? 이게 40이라고 그랬나? 40에 60에 75만 원에서 10만 원 빼주면 65만 원. 법인세 비용은 65만 원 4번 이렇게 나옵니다. 차대변 결정만 할 줄 알면 돼요. 분계 문제는 아주 쉬운 겁니다. 차변은 법인세 비용, 대변의 미지급 세금. 작년에 이연 법인세 자산, 올해 반대편 대변에 가서 없애주고, 올해 이연 법인세 자산 써주시고, 작년에 이연 법인세 부채 반대편에 가서 없애주시고, 올해 이연 법인세 써주시면 법인세 비용이 나올 겁니다.